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의 필수품으로 아리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아리백을 선언하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한국 현실엔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체크해보시면 오늘 이재용 회장이 스페인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6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는 국내 특성상 원전과 수소까지 포함한 CF100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필요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연구에 나선 가운데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어제 5% 급락을 딛고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 오르고 있습니다. 노후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규모를 최대 4배 늘리는 업파워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 절감을 이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리백,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해봐야 할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시면 CES에서 혁신상 9개 부문을 수상했다는 호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보인 후 어제는 쉬었지만 오늘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백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아리백은 이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당장 2030년까지 공급망 탈탄소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애플을 비롯해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아리백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 뉴스로도 브리핑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CF100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리백이 처음 나왔을 때 아리백이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CF100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팀장님? 일단은 CF100은 좀 아리백의 약간 좀 더 광범위한, 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좀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에 좀 국한된다고 한다면 CF100 같은 경우는 좀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좀 뭐 원자력 발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좀 넣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로 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국토 면적이 좀 좁은 상황이죠. 여기다 또 인구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잠재량이 적고 또 이제 주요국 대비해서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리백을 이행하는 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만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 자체가 이제 아리백을 좀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회사들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리백에서 CF100으로 좀 약간 좀 개념을 확장하는 듯한 이런 좀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 분명히 이제 원전을 포함해서 결국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어떻게 빨리 전환하느냐가 기업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발맞춰서 좀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기 때문에 CF100을 정부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이 관련주 움직임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또 태양광이나 뭐 풍력, 뭐 대체 에너지 쪽 관련된 뭐 회사들이 있는데 뭐 이 회사들은 결국 이제 올해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이 대체 에너지를 빠르게 좀 안착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던 게 역시 대체 에너지 쪽 투자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러시아가 이제 종전을 선언하거나 휴전이 돼버리면 그러면 또 가스를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 자체가 결국에는 환경을 좀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두 일맥상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서 뭐 대체 에너지 쪽,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쪽은 뭐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셔야 될 뭐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리백과 관련해서 이 종목을 포트에 하나쯤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긴 호흡으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담아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손 팀장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DMS 픽해 주셨습니다. DMS 지금 아리백과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연관성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이제 네. 그 디스플레이 공정 쓰이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액상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뜬금없는 뭐 틀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동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전력과 같이 이제 풍력 단지 개발하고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수혜도 가치금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역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유럽 연합 및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원체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쪽에서도 역시 풍력 단지, 대단위 단지를 좀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OLED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 그 PC용 쪽과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용 쪽, 폴더블 쪽 관련돼서 8.5세대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동사는 뭐 삼성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LG향이 대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LG도 뭐 애플 쪽에 계속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애플향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과 OLED 쪽 투자도 선행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동사도 OLED 투자에 본격적으로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역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3분기 기준으로 325억, 당기 순이익이 36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너무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이걸 PER로 계산을 해보면 뭐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BR 단으로 봐도 뭐 0.5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요. 또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종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윤 팀장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픽해 주신 종목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풍력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풍력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저는 2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CS 윈드, 삼강 MNT 사실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좀 너무 갱신하는 힘이기 네.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이제 동국 SNC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3분기 좀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는 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프로젝트 중에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좀 보조금 수령 요건을 좀 확인하기 위한 부분으로 약간 좀 이월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워낙 매출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도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태양광에 좀 많이 집중이 됐다고 하면 현 정부에서는 좀 밸런스를 맞추는 듯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풍력 관련돼서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작년에 지금 이제 국내 설치량 같은 경우는 67메가와트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2030년까지 1.9기가와트까지 좀 풍력의 설치량을 좀 늘리겠다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좀 풍력 시장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기자재단에서 아무래도 2,500억 이상의 어떻게 보면 풍력 타워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동사의 수혜도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풍력 타워 부분에서 매출이 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금 636억 정도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거의 저점을 찍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올해는 지금 한 1,400억, 1,500억 정도 그 사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영업 손익도 지금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풍력 타워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의 어떤 가시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8월 달에 지금 7,000원대까지 좀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거의 지금 한 30% 정도, 40% 정도까지도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트렌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수익 극대 관점으로 약간 단기 스윙에서 중장기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기자재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도 물론 좋겠지만 중장기적인 긴 호흡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리백이었죠. 관련된 종목으로 DMS와 동국 SNC 소개해 드렸고요.